안녕하세요. 이은호입니다. 저는 이문회우라는 인문협동조합에서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이야기들을 강의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노자의 첫 장을 가지고 도의 의미들,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규정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의 첫 장을 가지고 도덕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장자의 첫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도덕경도 그렇지만 장자의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거나 주요한 학설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의 도법이라고 할까요? 제가 읽었던 그 장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장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장자는 이제 첫 장의 제목이 정말 재밌어요. 소요유죠. 소요유. 그걸 풀어보면 놀소, 놀요, 놀유입니다. 즉 놀자, 놀자, 놀자 이런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나 이제부터 헛소리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헛소리 이야기하는 의미를 알아?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의 워낙 뻥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장자의 전체 이야기를 잘 보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읽었는데요. 괴물 이야기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즉 괴물대기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한번 장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는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차처럼 강이 있으면 강에 다리를 놓고 산이 있으면 산을 뚫고라도 직진성, 가장 효율적인 물적, 인적 어떤 유통수단으로서의 기차의 이미지가 근대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환경이라던가 생태라던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산이 있으면 산을 뚫고 갑니다. 절대로 돌아가거나 쉬어가거나 거꾸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기차라는 이미지는. 근대는 그렇죠. 예를 들면 신화에 우리가 그런 오디세이아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그런 중간에 이제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요정을 만나죠. 유혹해서 죽이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배를 지어가는 그 사람들의 귀를 막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 말뚝에다가 몸을 묶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으로부터 피해갑니다. 근데 원래 이 사이렌에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슬픔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실어 날라주는 요정이에요. 그런데 그 근대적 이미지가 그 안에는 부여되고 있었던 거죠. 즉 뭐냐 하면 어떠한 것도 그 유혹을 넘어서 밀어붙여 나가는 근대적 기차의 이미지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정들은 괴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장자의 의미도 우리가 이런 문제로부터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장자는 모든 장자의 비유나 장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다 괴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장자는 이 괴물대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괴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붕비남명이죠. 붕은 날라서 남명, 남쪽 호수로 간다. 이게 이제 첫 장입니다. 소요유장인데요. 소요유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았답니다. 이 곤이라는 물고기는 등의 길이만 해도 수천 리가 된다는 거죠. 얘 정말 뻥도 엄청나죠. 즉 물고기 한 마리가 한반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쪽 그 호수에 살고 있는데 얘가 변해서 새가 된답니다. 이 새의 이름은 붕이라고 하죠. 이 붕의 길이가 수천 리가 돼서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답니다. 얘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저쪽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바다에 물결을 일고 나면 그 물결의 힘을 빌어서 하늘로 날라서 구말리를 솟구쳐 올라서 남쪽으로 간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속에 이제 재밌는 게 나오죠. 1장에 이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참새와 메추라기들 그런 것들이 짹짹짹짹거리면서 약 올립니다. 아니 그걸 뭘 그렇게 9마리를 날아가. 나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었다 가는데 뭘 그렇게 해가지고 날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웃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장자가 얘기합니다. 오므란 개구리는 바다의 그 웅대함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한철 피는 꽃은 그 겨울의 찬란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녁에 시드는 꽃은 새벽의 찬란함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야기는 그냥 누구 얘기인지 모르게 그냥 쭉 서술되어 있지만 여기선 세 가지의 이야기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새가 물고기가 있는데 얘가 변해서 새가 됐다. 그래서 9마리를 솟구쳐 오른다. 하늘을 가득 들이우는 엄청난 힘으로 하늘을 솟구쳐 오른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걸 보고 비웃는 얘기입니다. 깔깔깔 비웃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비웃는 것들아 어떻게 네가 우물한 개구리가 바다의 그 웅대함을 아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구조가 재밌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죠. 그 참새와 메추라기들은 왜 비웃었을까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전혀 다른 시선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대붕이 그렇게 9마리를 날아가고 하늘을 가득 꽉 채우는 생각해 보세요. 수천리가 되는 새가 하늘을 향하여 쫙 올라갑니다. 하늘을 가득 시커멓게 만들어요. 그 웅장함 그것을 보면서 비웃을 수 있었을까? 비웃었다면 그것은 실제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비웃은 건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4차원 애가 있어요. 뭐 새라고 치면 날개가 큰 새가 있어요. 얘는 기우뚱 가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너무 커서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얘를 약 올리는 거죠. 야 그런 날개 좀 떼어버려라 이 4차원아. 너 언제까지 우주가 어떻고 이런 소리나 짓거리면서 살래. 좀 상식적으로 살아 남들처럼. 이런 얘기를 비웃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 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희는 잘 몰라. 내가 조금 크면 내가 얼마나 커지냐 하면 수천리가 돼. 내 날개가. 그런데 그렇게 돼서 한번 날아오르면 9마리를 날아서 꽂혀오르는데 하늘을 가득 덮어. 그것을 너희는 그때 보면 아마 오줌을질일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걸 듣고 있었던 다른 친구들 참새들 메추라기들이 깔깔깔 비우는 거죠. 한번 날라봐 이런 거예요. 아이고 한심한 거. 뭐 그렇게 날라. 그래 너 좋겠다 그렇게 날라서 라고 비웃는 거죠. 즉 실제로 그것이 대붕이 돼서 날아가는 것을 비웃는 게 아니라 그의 미래의 꿈을 비웃는 거죠. 미래의 꿈을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평범하게 좀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평범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이제 그 장자가 그것을 보다가 얘기하는 거죠. 비웃지 마. 너희가 모르지만 얘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너희는 얘를 지금 4차원이라고 약 올리지만 너희는 이해 못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생각해봐라.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뭐가 됐을 것 같니? 전파사 주인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스티브 잡스인 이유는 걔가 4차원이기 때문이야. 걔가 날개를 꺾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가 아무리 비웃어도 뒤뚱거리면서 그 무거운 날개 왜 들고 다니냐고 얘기하지만 잡스는 끝까지 그 날개 포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9마리를 날아갈 수 있는 거야. 미래에 얘는 잡스가 될 거고 얘는 미래의 대붕이 될 거야. 그거 비웃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이 장자라는 모든 책에서 이제부터 이런 헛소리를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 헛소리는 그 바로 미래의 어떤 의미들을 얘기할 거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얘기 들어봐.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장에서 자 너희가 이제 날개를 꺾을 거야 말 거야? 그건 너희가 판단해. 꺾으면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절대로 잡스가 되지 못해.
절대로 너희는 미래에 의미 있는 어떤 주체로서 존재하지 못해. 그리고 그래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너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너희가 판단해. 하지만 그것은 비웃음 당하는 그것이 세상을 의미 있게 변화시킬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마지막 장이에요. 그 장자는 이제 첫 장이 소요유라고 하는 놀자로 시작되고 마지막 장이 응제왕이에요. 왕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편 이야기가 정말 재밌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남의 재앙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재앙을 휼이라 하고 중앙의 재앙을 혼돈이라고 한다. 숙과 휼이 어느 때 혼돈의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 혼돈이 이들을 매우 잘 대접하여 숙과 휼은 혼돈의 은덕에 갚을 방법을 의논하여 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을 가지고 보고 듣고 먹고 숨쉬고 있는데 혼돈만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소. 그에게도 구멍을 뚫어줍시다. 그리고는 혼돈의 몸에 하루에 한 구멍씩 뚫어나갔는데 7일 만에 혼돈은 죽고 말았다. 이게 이제 장자의 마지막 얘기예요. 뭐냐면 첫 장은 대붕의 비상의 꿈을 얘기해요. 큰 대붕이 날아가는 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의 이야기, 이건 정말 그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쫙 날아가는 꿈을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초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아유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얘기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 마지막 이야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죽고 말았다 해요. 무엇이 죽게 했을까? 결국 장자가 얘기하는 바는 너희 이러다가 다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무엇이 죽게 했냐면 이런 거예요. 모두가 사람의 몸에는 7개의 구멍이 있는데 혼돈만큼은 그게 없다. 이 4차원들이 좀 평범하게 살게끔 하자. 그래서 평범을 가리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줬더니만 일주일 만에 이 혼돈은 죽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어떤 미래의 가능성들을 죽이고 마는, 이게 이제 장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붕의 비상으로부터 비웃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죽고 말았다 이런 얘기로 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죽게 됐을까?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어떤 표준화 그리고 규격화, 거기에는 이른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균질화가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모두가 전체주의, 모두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 속에서 그 혼돈은, 그 아이는, 그 미래는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장자에 보면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장자 해석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잠깐 좀 읽어볼게요. 대지의 기운을 내뿜는 것을 바람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일어나기만 하면 모든 구멍이 성난 듯이 울부짖는다. 너는 무섭게 부는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가? 높고 깊은 산이 심하게 움직이면 배가름이나 되는 큰 나무의 구멍들, 마치 코처럼, 입처럼, 귀처럼, 병처럼, 술잔처럼, 절구처럼, 깊은 웅덩이처럼, 좁은 웅덩이처럼 생긴 구멍들이 각각 무르는 소리, 하살나는 소리, 꾸짖는 소리, 술을 들이마시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 탁하게 울리는 소리, 맑게 울리는 소리 등 온갖 소리를 낸다. 앞에 것들이 우우하고 소리를 내면 뒤에 것들은 오우하고 소리를 낸다. 산들 바람에는 작은 소리로 대답하고 거센 바람에는 큰 소리로 대답한다. 그러다가 사나운 바람이 가라앉으면 모든 구멍들은 고요해진다.
너는 저 나무들이 휘청휘청하거나 살랑살랑거리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그랬더니만 이제 안성자유가 물었다. 난곽자기라고 하는 스승이 안성자유에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안성자유가 물어보죠. 땅의 피리 소리는 결국 여러 구멍들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의 피리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에서 나는 소리지요. 그런데 하늘의 피리는 어떤 소리인지 듣고 싶습니다. 난각자기가 말했다. 만 가지로 다르게 소리를 내지만 모두 자신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모두 스스로 초래한 소리라면 그렇게 소리나도록 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예, 이게 이제 재물론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첫 번째 장이 이제 소요유장이면 두 번째 장이 재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대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바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바람이라는 게 뭐냐? 바람이라고 하는 건 존재의 드러남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흔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자국이죠. 자국은 타자와 내가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흔적들, 이것이 자국이죠. 그러니까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이 자국이 존재죠. 이것이 좀 더 너무 깊게 흔적을 남기게 되면 이 흔적이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잠깐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그 나무를 누가 한 그루를 준다고 해서 시골에 살 때였는데, 그래서 큰 참나무를 하나 얻기로 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그걸 실는데, 제가 아는 이제 제자의 부모님이 그걸 하고 계셔서 부탁을 드려서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흙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새끼줄을 꽁꽁꽁꽁 묶어서. 그래서 옆에 있다가, 그리고 하루를 묵혔다가 이걸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 그거 왜 그러세요? 그 무겁게 그냥 흙 털어내고 그냥 심으면 안 되네요. 그랬더니만 이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책만 보니까 이런 생각하죠.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무가 나무인 것 같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나무죠. 아유, 나무가 나무인 것 같죠? 나무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무를요, 흙 다 털어놓고 심으면 바로 죽어요. 나무가 나무인 것 같지만 나무의 생명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와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흙들이에요. 걔네들이 함께 나무의 생명이에요. 그 안에 박테리아도 있고 그 안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게 나무예요. 보이는 것만이 나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나무예요. 나무가 나무라고 생각하니 선생님들은 다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 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인간의 몸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해 버리면 인간의 몸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죠. 즉 우리가 타자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타자가 마주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존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티 부버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즉 나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 너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자는 그것을 바람이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이물질이 부딪혀서 내는 소리, 그것이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리 소리는 사람의 그 입김과 그리고 나무가 서로 부딪혀서 그 안에서 소리를 만들어낼 때 그것을 사람의 소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땅의 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땅의 소리는 온갖 구멍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다. 그래서 정말 병렬적으로 뭐 술잔 소리, 뭐 술병 소리, 뭐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야단치는 소리, 뭐 이걸 쫙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소리라는 게 무엇이냐? 서로 다른 이물질이 만나서 내는 소리다. 그래서 그 이물질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다. 이질감의 어떤 존재들이고 이 이질감의 괴물들, 그러나 그것과 마주쳐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의 의미들은 각각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의 의미로 만들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인간이란 이래, 남자란 이래, 여자란 이래 라고 하는 순간 이 모두는 죽어버리게 된다. 서로가 다른 이물질들이 서로가 부딪혀서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서로가 다른 이물질이 만나서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가 전부 각각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땅의 소리를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늘의 소리는 뭐냐?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장자의 얘기에는 이렇게 얘기로 그냥 뜬금없이 끝나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를 잘 보면 이 안에는 타자하고의 마주침, 즉 괴물되기 혹은 너되기, 타자되기, 이런 의미들이 이제 이 안에는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의미들을 잘 보면 결국 자, 이제부터 나는 헛소리 할 텐데, 헛소리의 첫 번째 출발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너희가 비웃는 그것, 비웃는 그 괴물들의 이야기, 비웃는 4차원들의 이야기, 비웃는 타자들, 이 타자들이 이 사회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웃는 순간 우리는 죽어버려, 이런 얘기를 이제 장자에서 시작하면서 한 장 한 장이 전부 이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에테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테타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에테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테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애처롭게 생겼다는 말로 에테타예요. 차마 너무너무 못생긴 사람인 거죠. 너무 못생겼는데 꼽추에다가 뭐 언챙이에다 뭐 온갖, 게다가 류게리병을 앓고 있고 뭐 이런 막 몸은 다 비틀어지고 이랬는데, 이 에테타하고 남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집에 가는 걸 잊어버리고, 여자들이 에테타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부모들을 조른답니다.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는 것보다 에테타의 첩이 되게 해달라고 조른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그 당시에 왕이었던 노나라의 애공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누구길래 도대체 그런 사람이 수십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하루는 에테타를 부릅니다. 어떤 놈인가 보자. 만났는데 너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못생긴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도대체 그에게 그렇게 미치고 있을까? 그래서 뒷조사를 해봅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아니 그런데 왜 그녀들은 그의 첩이 되려고 하고 남자들은 집에 가는 걸 잊어먹을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에테타가 믿음이 가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자 에테타가 떠나갈까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떠나갈까봐 정승자리가 마침 비어있길래 정승자리를 줘요. 그랬더니 다음 날 에테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그렇게 맛있었던 산해진미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달콤했던 잠을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애공도 자기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아니 왜 내가 왜 이런 거죠. 아니 그녀들은 왜 첩이 되자고 하고 그놈들은 왜 집에 들어가질 않고, 그리고 나는 또 왜 이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현인이라고 얘기하는 공자를 부릅니다.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에테타가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거죠. 에테타는 덕이 꽉 찬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냐 하면, 자, 그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누구든 그에게 수단화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적으로 그의 곁에 있습니다. 그가 원할 때 언제나 그의 곁에 목적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친구 만나두면 언젠가 도움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단적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에테타는 이제 온전히 그의 곁에 있는 목적적 관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밌는 게 이런 건데, 그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우리식으로 보면 승리의 기억을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온전하게 자기 이야기를 영혼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고 너무 고마워해주고 이런 것.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그 여성들, 첩이 되게 해달라는 그 여성들도 그렇고 애공도 그렇고 뭐냐면 상대가 에테타가 무슨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온전하게 승리의 기억을 줬던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에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뭐냐면 내가 존중받고 있을 때, 즉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이 승리의 기억을 주었던 것, 이것이 에테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테타를 통해서 이제 덕충부, 덕이 가득 찬 그가 너무 추하게 생겼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제 장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자, 우리가 타자라는 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거냐. 타자라는 것. 이 괴물들은 괴물의 의미가 있다. 이 괴물의 의미라는 건 바로 그것의 승리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너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타자가 바로 너야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타자를 내가 끌어안고 가는 것, 이것이 삶이야. 이 얘기를 이제 장자의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그 애니메이션 중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오무라고 하는 괴물이 나와요. 그 엄청난 이제 그 오염된 땅을 지키는 괴물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하야오 감독이 미야자키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오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무는 바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정화의 공간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괴물이다. 너희는 그걸 괴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의 전체의 이야기는 헛소리죠. 이 헛소리고 이 헛소리야말로 우리가 타자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번 장자를 전혀 다른 관점, 즉 괴물대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타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장자를 읽어보면 장자를 정말 새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장자의 두 번째 얘기를 마치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